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키가 얼마나 자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요즘 자녀의 키 성장을 위해 성장판 검사를 하거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관심을 두는 부모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한 가지 원인이 바로 성조숙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애가 키는 적당히 크고 있는데 음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변성기가 온 것 같아서 예상기가 17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다 저보다 키가 훨씬 크더라고요. 같이 다니면은 동생 같다는 말도 자주 듣고 약간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성조숙증은 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이 만 8세에서 9세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할 때는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장과 성조숙증을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하성미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숙증, 조기사춘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조숙증은 2년 이상 빨리 아이가 자라게 되면 이제 성조숙증이고 1년에서 2년 요 정도 빠른 거를 이제 조기사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만 8세 전, 만 9세 전에 여자친구들 같으면은 가슴 몽우리가 있다든지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 9세 전에 이제 살짝 어떤 고환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춘기가 좀 빨리 오는 거를 그 성조숙증, 조기사춘기라고 하고, 요거의 문제는 성적인 발달이 빠르면 아이가 몸의 성장에 아이가 정신적인 부분이 못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괴리가 나타나니까 일단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고, 키가 생각보다 어릴 때는 좀 큰 듯 했지만 나중에 다 커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중간 키보다 훨씬 키가 작아서 나중에 키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보통은 성조숙증이 오면 키가 잘 자라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키가 안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조숙증은 뼈 나이 진행은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빠른데, 그러면 키도 그만큼 1년이 빠르면 7cm, 6cm 이렇게 커야 되고, 예를 들어서 2년이 빠르면 10cm 이상을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래 친구들보다 2, 3cm밖에 안 크거나 오히려 되려 작으면서 뼈 나이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키가 나중에 작아서 문제가 됩니다. 성조숙증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이렇게 빨라버리면 그러면은 키 손실이 얼만큼 나냐면 1년이 빠르면 5cm가 나고 2년이 빠르면 10cm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미리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예상 키가 50% 내지는 30% 수준, 30에서 50% 수준 아예 안 되거나 부모님의 기대치에 전혀 못 미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주치료가 어떤 한약 처방이 주치료가 되겠는데, 처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연하는 것과 성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성장, 사춘기 진행은 적절하게 지연을 시키면서 전신에 있는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물리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내부와 외부를 두루 살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바쁜 일주일을 뒤로 하고 조금은 여유로운 주말 아침.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어디론가 향하는 박정현 군. 또래 친구들보다 7cm나 커서 종종 중학생으로 오해를 받지만 정현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오늘도 치료 잘 받자. 피부 너무나 크다. 오늘은 한의원 치료가 있는 날인데요. 작년부터 치료를 시작한 정현이는 성조숙증 증상과 편식으로 인한 체지방 과다로 어머니와 함께 한의원을 오게 됐습니다. 애가 키는 적당히 크고 있는데 음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변성기가 온 것 같아서 부랴부랴 인터넷 검색하고 지인한테 물어보고 이제 이 한의원에 오게 된 거죠. 남들보다 성장이 2년 빠르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도 키가 180 정도는 크고 싶다는데 예상기가 17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었죠. 그 라면하고 인스턴트 같은 음식을 많이 안 먹고 젤리하고
옛날에 뭐 많이 사 먹었는데 요즘에 많이 안 사 먹어요. 야채를 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키가 작은 애들한테 키가 따라잡히면 뭔가 자신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키고 싶어요. 진료를 받기 전 정연이의 키와 몸무게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체지방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진료를 받으면서 군것질도 줄이고 음식도 골고루 잘 먹는다고 하니 오늘의 변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현이는 추나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추나 치료를 하기 전 꼭 진행하는 것 바로 체형 검사입니다. 틀어진 체형과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 체형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알맞은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연이 잘 지냈어? 네. 보자 어머니, 우리 정연이 계속 어머니 한 달에 1cm씩 잘 크고 오늘 보니까 체지방률이 한 4% 떨어졌거든요 어머니. 네. 이제 정상이에요. 원래 이제 정상이에요. 남자애들이 보통 어머니 15에서 18% 사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정연이가 근육은 그냥 정상인데 이제 체지방이 조금 많았는데 그게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이제 키는 크고. 언제까지 170까지 잘? 지금 60인데요, 어머니. 2023년 내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내년 말에 170이 넘으면 얘는 이제 거의 이제 70대 후반에 편안하게 갈 거고. 성장판이 이제 확 열려 있는 시기가 넘어가면 닫혀가는 중의 시기가 2년 정도 있는데 그 안에 크는 게 최소 3에서 최대한 6cm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은 70을 넘겨 놓으면 거기서 3에서 6을 플러스 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체중 키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때문에 정연이 저기 누워봐라. 일단 몸 상태 조금만 체크하자. 네. 정연이 자려고 누우면 잠 금방 들지? 네. 약간 목하고 얼굴 쪽으로 압차는 느낌은 없고 살짝이요. 살짝이요. 현아 이런데 안 아프지? 네. 그냥 멍상하다 보면 바로 잠들. 그래. 그게 정상이거든. 정연이가 처음 내원한 건 2021년 12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왔는데 이미 변성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걱정하셨던 거는 편식도 심한데 아이가 사춘기는 들어간 것 같은데 키가 그렇다고 쑥쑥 자라는 것 같지는 않고 5학년인데 벌써 변성기가 들어오니까 아 이거 성조숙증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내원을 하신 거거든요. 또래 애들보다는 아이가 6, 7cm 큰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사춘기 2년차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키를 가지고는 최종 예상 키가 170cm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어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자친구들이 원래 성조숙증이 많나는데 남자친구들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원래는 학년 기준으로 6학년 정도의 사춘기가 오는데 그런데 요즘 5학년 친구들도 남자아이들이 사춘기가 와서 뭐 냄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조금 다르고 뭐 이렇게 코 수염이 조금씩 보인다던가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뭐 요즘은 남자 여자에 가리지 않고 성조숙증이 좀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크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아이들이. 네네. 진료가 끝나고 약침 치료를 받는 정연이. 약침은 기존의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결합한 치료로 성장이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놓는데요. 오늘도 정연이는 의젓하게 치료를 잘 받습니다. 정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추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추나 치료는 성장에 저해되는 신체를 교정하고 척추 사이 공간을 늘려 성장에 도움을 주는데요. 치료를 받고 나면 키가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아 정연이는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핸드폰 사용하고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로 최근 또 2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서 애들이 뭐 PC라든지 태블릿 사용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목이 거북목 증후군이 경미하게든 중하게든 다들 있어요. 성장 호르몬 분비는 어찌됐건 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뇌로 올라가는 커다란 혈관들은 목 뒤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목이 앞으로 거북목으로 빠지게 되면 호르몬 분비의 원료가 되는 이제 혈액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이가 이제 머리가 멍한 증상이 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도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을 교정을 같이 하면서 들어가면 조금 더 키 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5개월 치료하는 동안 5cm가 자라고 체지방률은 20%에서 17%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준 체중이 됐어요. 그리고 사춘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렇게 관리가 잘 되면 내년까지도 키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판을 최대한 오래 클 수 있게 지원하는 치료와 한약 처방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뼈나 근육을 강화해서 최대한 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거북목 증후군을 계속 이제 완화를 시켜주고 성장판을 자극해서 아이가 바르게, 그러니까 체형은 바르게 그리고 팔다리는 훨씬 조금 튼튼하게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180이 되면 나중에 키가 커서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뭔가 좀 보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멋져 보일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한의원을 찾은 다현이가 엄마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오늘 친구와의 약속으로 의견 충돌이 있나 본데요. 오늘도 엄마는 다현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똑부러지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다현이는 성조숙증으로 한의원을 찾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성장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학교를 가게 되니까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많이 작을 것 같더라고요. 키는 키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어요.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랑 저보다 키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다니면은 동생 같다는 말도 자주 듣고 약간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치료하고 키 한 적어도 8cm 정도는 컸던 것 같아요. 키가 크니까 이제 주변에서 막 동생 같다는 말도 이제 덜 하고 그리고 많이 컸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 또 저도 약간 큰 것 같으니까 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현아 요새 속은 괜찮다, 그치? 네, 맞아요. 응. 그리고 잠은 요새 몇 시쯤 자, 현아? 늦으면 12시나 1시쯤에 자고 빠르면은 10시나 11시쯤에 자고 있어요. 그래. 그냥 현아 최대한 한 11시 그 주변으로 최대한 자려고 하자. 네. 다현아 이거는 안 답답해? 조금 답답해요. 조금 답답해? 네. 여기는 괜찮고 조금 아파요. 속은 약간 뭐 이렇게 울렁거리거나 체하는 느낌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 아니, 요새는? 네. 그건 없었어? 그 위장 윗부분이 약간 굳은 거는 있는데 심하지는 않아서 그것도 괜찮고 잠도 어머니 제가 보니까 심장열도 많이 없고 해서 긴장도가 별로 없어서 자는 거나 이런 것도 좀 편할 것 같고 맥을 잡으면 어머니 이게 청맥이라고 해서 깊은 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구력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부분도 지금 되게 깊이 누르면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좀 잘 버티지 싶다, 체력적으로. 그래서 일단 비위 기능 좋게 해주는 그 뜸 치료하고 그리고 패치 붙이는 거 하고 그리고 성장판 자극하는 물리치료 그렇게 진행 같이 할게요. 네. 다현이가 온 건 1년 4개월 전이거든요. 2020년 12월 5학년이었어요. 근데 5학년이기 때문에 사춘기 징후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또래 애들보다 키가 5cm 정도가 작고 체중이 8kg가 이제 미달이 되니까 이제 어머님 걱정이 돼서 내원을 하신 거거든요. 얘가 이대로 마르고 작을까봐. 다현이 같은 경우에도 사춘기 2년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초경이 6개월 안쪽으로 예상이 됐고 소화기는 영양 흡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에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하면서 키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처방을 쓰고 관리하는 것 또한 이제 소화 기능을 보강하는 온열 치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위장 운동성을 촉진시켜주는 패치라든지 성장판을 자극하는 물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들어가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현이가 1년 4개월이 지났고 그 기간 안에 12cm가 자라고 8kg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너무 밥을 잘 먹고 있고 웬만해서는 이제 복통 증상도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성장판을 지금처럼 유지를 시키면서 키는 좀 큰 쪽으로 보내서 처음에는 작아서 고민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좀 큰 쪽으로 아이가 키가 커서 조금 더 자신감이 있을 수 있도록 162, 이상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최종 목표를 잡고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씩 잘 크고 있는 다현이의 첫 번째 치료는 무통침입니다. 성장의 경혈을 자극해주는 무통침은 빠른 초경의 지연과 키 성장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어지는 뜸 치료와 복부 온열 치료는
아이의 비위 기능 개선과 심신 안정을 시켜 성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적어도 제 친구들보다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머리를 한번 구경하면서 다니고 싶어요. 다현이와 같은 성조숙증 치료를 받는 지훈이는 키가 작아 늘 엄마의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키도 많이 크고 밝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뭘까요? 보통 키 크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그 치료를 하면서 먹는 한약재 같은 게 아이의 뭐 건강 상태까지 다 발전을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키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그 키를 크게 할 수 있는 동기가 온몸에 그런 약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뭐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는 그렇게 하셔서 저는 좀 선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지훈이 왔어? 보자. 지훈이 어머니 여름 들어도 그냥 잘 먹는다, 그쵸? 계속. 네네네.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훈이 요새 몇 시에 자? 일찍 자? 11시? 11시 전에는 자려고 누워요. 그리고 뭐 요새는 뭐 잠꼬대 들리고 그러지도 않았고. 잠꼬대는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고. 일단은 그러면은 몸 상태 체크하고 우리 지훈이 몸 상태 체크해보고 또 그거 성장 관리도 하고 하자. 안 답답해? 여기도 좀 답답하고. 나 여긴 하나도 안 아프지? 일단은 지훈아 소화기는 이제 많이 괜찮거든. 위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어머니 많이 괜찮고요. 그냥 이제 지훈이가 때때로 약간 이렇게 자기 체력에 비해서는 어머니 용을 좀 많이 써요. 신경이 좀 곤두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심장 과열, 뇌 쪽 과열 이렇게 오면서 이제 압력 올라가면 약간 머리가 띵하다던가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던가 근데 지금 많이 괜찮아졌는데 뭐 잠을 조금 설친다던가 뭐 그런 거는 이제는 간헐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진 않겠어요, 어머니. 그러면은 우리 지훈이 이제 관리하러 가자. 지훈이가 2020년 7월에 내원했고, 그러니까 자기 개월수 평균보다 한 7cm 정도 작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어머님이 걱정하셨던 거는 아이가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양도 적고 매일 피곤해하고 그 체력적으로도 너무 조금 약해 보이는데 키까지 작으니까 키도 작은데 조기사춘기까지 오면 어떡하지 해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일단 지훈이 같은 경우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처방과 뼈 나이 진행을 좀 늦추는 지연하는 치료와 동시에 이제 성장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키에 도움이 되는 것과 뼈 나이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과 그리고 아이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다 통합해서 이제 처방을 해서 한약을 먹고 그리고 내원에서는 이제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물리치료와 성장판을 자극하는 물리치료 그리고 이렇게 그 체형을 좀 바르게 해주는 그런 물리치료를 병행해 가면서 한 1년 9개월 정도를 관리를 한 것입니다. 1년 9개월간 12cm를 자라서 내원했을 때는 또래 기준보다 7cm가 작았던 친구가 지금은 3cm 정도가 작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사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사춘기 징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지연이 잘 돼 있어서 예상 가능 키가 일단 중간 범위, 그러니까 50%에서 40% 안쪽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예전보다 훨씬 잠꼬대도 없고 안정되게 그렇게 잠을 자고 먹는 것도 아이가 조금 더 씩씩하게 맛있게 잘 먹어서 체력적으로도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지훈이가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되는 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훈이처럼 마르거나 식사량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뜸 치료와 온열 치료를 함께 진행하면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계속 키가 작다 보니까 친구들보다 키가 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키가 크고 나면 옷도 잘 맞고 내가 이뻐질 것 같아요. 익숙한 듯 진료를 기다리는 혜린이는 한의원의 오랜 식구입니다. 3년 전 한의원을 처음 방문했던 작구 야윈 아이는 치료를 받으면서 24cm나 성장해 멋진 소녀가 됐네요. 애가 키가 작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인이
본인의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효과를 많이 봤다고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일단 키가 계속 꾸준히 크는데 중간에 한번 한약을 먹다가 잠시 몇 달을 쉬었었는데 그 몇 달 쉬는 동안은 키가 확실히 안 자라가지고 한약을 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계속 먹다 보니까 3년이 이제 지났고 160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있어서 지금은 되게 좋습니다. 혜린이 잘 지냈어? 네. 뭐 요새 속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다, 그치? 그리고 요거는 뭐 식단인데 그냥 조금 참고해가지고 혜린이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챙겨가지고 이런 재료들, 식재료들 조금 챙겨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좀 챙겨서 먹여주세요. 뭐 닭죽이라든지 식재료가 다양하면 영양소, 뭐 미네랄이라든지 그러니까 성장기 때는 일단 골고루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두뇌 발달도 그렇고 뼈나 근육 발달에도 형성에 도움이 되니까 일단 조금 챙겨 먹여주는 걸로 그렇게 좀 봐주세요, 어머니. 네. 열심히 먹여보겠습니다. 혜린이가 제일 처음 내원했을 때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이제 사춘기를 들어가는 시기로 들어왔는데 키는 또래 친구들보다 자기 겨울수 친구보다 9cm가 작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먹는 것도 적게 먹고 편식도 심하고 이러니까 저래가지고 크겠나 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처음에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치료를 하는 과정은 소화 흡수, 조금 작게 먹든 많이 먹든 위장 기능이 좋으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영양 흡수가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위의 흡수 기능을 좋게 하면서 키가 또 9cm가 작은데 클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면 그걸 못 따라잡기 때문에 지연도 하고 성장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다를 고려해서 처방을 했고 뭐 비위 기능, 면역 기능 이런 그런 부분들을 올리는 물리 치료와 성장판을 자극하는 치료들을 이제 동시에 다각적으로 이제 병행을 해서 복합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3년 정도가 지났는데 3년 동안 25cm를 커서 50% 정도 수준으로 이제 키가 올라왔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임에도 아직 보통 이제 여자친구들은 조경을 거의 초등학교 때 많이 하는데 혜린이는 조경 없이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인데도 조경 없이 지금 잘 넘어오고 있습니다. 식습관 교정 상담을 받고 치료실로 이동한 혜린이. 오늘은 약침과 부황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방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혜린이는 치료를 받으면서 키뿐만 아니라 몸까지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 약 올리거나 키가 작다고 약간 난쟁이 이런 식으로 약간 장난을 치거나 했는데요. 이제 친구들이 안 놀릴 것 같고 이제 키 순서도 맨 앞이어서 부끄러웠는데 이제 뒤로 조금 가니까 이제 기분이 좋고 이제 앞으로 키 더 크고 싶고 한의원에 와서 키 더 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춘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가슴 몽우리가 생기거나 정수리에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2년 정도 크면 우리 애가 다 크겠구나. 남자친구들은 냄새 변화가 있고 고환이 조금 커지는 듯 하다 그러면은 3년이면 다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고 뚱뚱해지는데 키는 안 자라는 것 같고 안 먹는데 키는 또 안 자라는 것 같고 또는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고 이게 성장하는 시간 자체가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후회하지 않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키 성장은 단순히 유전적 영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 수면, 운동 등 후천적인 생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좀 더 많은 관심으로 우리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바른 성장 챙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환하게 웃는 모습은 호감도를 상승시켜주고 좋은 인상을 남겨줘서 누구나 고르고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바르고 정돈된 치열은 깨끗하고 깔끔한 인상을 전해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삐뚤삐뚤해가지고 뭐 이물감 같은 것도 많이 끼고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인내가 이렇게 돌출돼 있으니까 불편했죠.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이가 좀 삐뚤삐뚤했었어요, 아랫니가. 보철에 대한 단점이 음식물이 많이 끼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많이 들었고, 치열이 좋지 못하면 치아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는 치아가 보이는 부분에서 매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최근 심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는 교정 치료가 가능해졌는데요. 오늘은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한 발치 교정의 모든 것을 이형철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정치료라고 하면 치아에 브라켓 장치를 붙이고 교정용 아치아유를 이용을 해서 치아를 가지런히 하거나 치아를 이동시키는 그런 교정장치를 누구나 다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발전된 어떤 디지털 기술들로 인해서 투명 교정장치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투명 교정장치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브라켓 교정장치와 거의 동등한 레벨로 모든 치아 이동을 일으키는 장치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치 교정이라고 하면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입이 돌출된 분의 돌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치 교정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너무 심한 덧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치 교정을 하게 됩니다. 단 모든 돌출에 있어서, 모든 덧니에 있어서 발치 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덧니와 돌출의 정도를 적절히 평가를 해서 교정과 의사가 개선을 위해서는 꼭 발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발치 교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한낮의 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수요일 오후.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최유진 씨는 요즘 괜스레 기분이 좋습니다. 치아 돌출로 인해 고민이 많았던 유진 씨가 드디어 오늘 교정 치료가 끝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턱이 들어가고 하니까 일단은 위쪽으로 되게 좋아졌다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이 삐뚤삐뚤해가지고 뭐 이물감 같은 것도 많이 끼고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가족들이 그 교정을 하라고 권유했었는데 그때는 아플까봐 되게 꺼려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교정하고 나니까 그 발치할 때 빼고는 뭐 먹는구나 그런 거 되게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유진 씨. 자, 유진 씨 오늘은 이제 치료를 종결하는 날인데요. 자, 29번까지 장치까지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뭐 클린책이라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앞니도 이제 다 닿았고 위치도 양호하거든요. 자, 해보시고요. 다 물어보세요. 장치 제거할 거고요. 지금까지 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앞니는 부딪힌다 하더라도 어금니의 교합, 맞물림이 조금 느슨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거는 유지장치 다 설치해놓고 이제부터는 투명장치 안 쓸 거잖아요. 투명장치 안 쓰면 한두 달 혹은 두세 달 내에 어금니 교합이 조금씩 더 좋아져요. 알겠죠? 자. 자, 유진 씨는 처음 왔을 때 앞니가 이제 나비 모양으로 돌아가 있다고 하죠. 앞니가 삐뚤했는데 나비 모양으로 돌아가서 보기가 싫었고 거기에다가 돌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출이 제법 심한 돌출을 가지고 있어서 입술에 힘을 빼고 있을 때는 입술이 자연스럽게 닫히지 않는 정도로 심한 돌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돌출인 경우에는 소구치 발치를 진행하는 교정치료를 진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돌출이 심하니까 앞니를 많이 넣어줘야 되고 앞니를 많이 넣기 위해서는 뒤쪽에 어떤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구치라는 치아를 뽑고 하는 교정치료를 진행한 분이십니다. 돌출입은 심미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치아 교합이 어려워 저작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입이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아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서 다양한 구강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법 심한 돌출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구치를 4개 발치하고 하는 교정치료 계획을 세웠고요. 좀 덜 보이고 좀 더 편안한 투명 교정장치 쪽으로 장치를 선택을 하셨어요. 유진 씨는 투명 장치로 오늘 교정치료를 1년 10개월간의 교정치료를 끝내고 좋은 결과를 보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출입의 종류도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골격의 구조 때문에 나오는 돌출입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 치아가 돌출돼서 나오는 돌출입도 있을 것이고요. 입술이 두꺼워서 나오는 돌출입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의 돌출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구치라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교정치료를 진행을 해서 앞니의 돌출을 감소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또 원인에서 오는 돌출입은 소구치 발치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돌출입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돌출입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한 5, 6년 전, 6, 7년 전만 해도 투명장치로는 치아의 뿌리를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뒤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치아가 다 쓰러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은 많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교정의사들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투명장치를 분명히 이게 보기도 좋고 편안한 장치인데 이 장치로 이런 치료들을 할 수 없을까 많은 연구가 있었고 현재로서는 이런 돌출입 치료도 적절하게 잘 운용을 한다면 충분히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교정 치료가 끝난 유진 씨가 디지털 영상 장비를 이용해 전체적인 치아 상태를 점검하는데요. 치아 교정으로 달라진 그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아이고 시구야, 일단 유지장치 잘 설치되어 있는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지금 입안에 들어있는 이 유지장치 지금은 조금 어색하겠지만 한 며칠 지나면 금방 적응되거든요. 다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그동안 딱 계산해보니까 딱 1년 10개월 했어요. 1년 10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치료 종결된 거 축하합니다. 잠시만 좀 이따 이거 우리 케이크 한번 불고, 요거 축하 케이크니까 요거 한번 불고 여기까지 한 번 더 우리 신기하다. 오늘 1년 10개월간 유진 씨 치료 끝난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우리 자 일단 입 다무는 형태만 봐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해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상하 좌우로 4개를 꽂고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만 움직여지면 치아의 뿌리들이 이렇게 평행하게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이 치아하고 이 치아 사이의 치아가 뽑힌 거고 이것도 이 치아하고 이 치아 사이의 치아가 뽑힌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전부 치아의 뿌리들이 나란히 평행하게 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아주 훌륭하게 잘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치료 끝난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 불편한 거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연락하고 찾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딱딱한 거나 이제 질긴 거 이제 먹을 수 있어서 이제 그건 좋고요. 친구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이쁜 치아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많이 사진 찍으러 다니고 싶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른함이 가득한 오후. 이승유 씨는 여유롭게 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다가오지만 마음이 편해서인지 그리 서둘지 않는데요. 향긋한 과일과 차로 여유를 부려봅니다.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외출할 때마다 한참을 거울을 들여다보며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진을 찍으면 무표정인 거요. 있죠. 왜 막 인상이 이렇게 안 웃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을 해도 항상 이렇게 인내가 이렇게 돌출돼 있으니까 좀 불편했죠.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이가 좀 삐뚤삐뚤했었어요. 아랫니가. 달라진 거는 그냥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투명 교정 장치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연습 교정하더니 굉장히 어려 보인다, 예뻐졌다 이런 소리 많이 듣죠. 빨리 하기 잘했다. 승유 씨가 바쁘게 서두르는 걸 보니 진료 시간이 다가오나 봅니다. 요즘엔 외출하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한껏 멋을 내고 집을 나서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맨 처음에 이치아 2개 하고 여기 송곳니 하나 하고 보철 치료를 다시 해오셔서 스캔을 했고요. 네. 스캔한 후에 치료가 총 45개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죠. 네. 그래서 첫 치료의 목표도 보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게 첫 치료의 목표인데 공간은 거의 다 닫혔는데 남아있는 공간도 조금씩 있으면서 어금니의 교합이 조금 안 좋고 앞니도 약간 더 깊이 물리고 하는 어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두 번째 세트에 10번 장치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두 번째 세트는 쭉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앞니 깊이 물리는 부분이 덜 깊이 물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조금 더 과하게 잡아서 이렇게 지금은 클린 책상에서는 이렇게 앞니가 물리지 않고 떠 있는데 실제 상황으로는 이렇게 뜨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치는 항상 첫 번째 세트에서도 잘 사용해 주셨는데 지금도 장치 잘 사용하고 잘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료실로 가서 그러면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윤님은 처음 내온 당시에 원했던 부분은 아래쪽 앞니를 가지런히 하고 싶다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앞니도 큰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입안 상황을 봤더니 위에 앞니 2개는 이미 보철 치료 뭔가 충치나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앞니 2개는 해 넣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하고 상담 과정에서 입도 돌출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교정 치료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구치 발치 치료로 진단을 내리고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부정교합의 종류는 크게 치아 벌어짐, 덧니, 돌출입, 개방교합, 과계교합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심미적인 이유로 부정교합 개선을 위한 교정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치 교정을 통해서 돌출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건 이제는 너무나도 일반화된 상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소구치 발치를 통해서 앞니가 포함된 치조골을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돌출된 입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입 개선의 가장 첫 번째 치료 선택은 교정치료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정장치라는 어떤 그 브라켓 교정장치가 부담스러워서 교정치료를 망설였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명 교정장치를 선택하시게 된 거죠. 자, 밝으시고요. 장치 끼고 계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아직 10번 장치까지는 장치하고 치아하고 잘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11번 장치부터 18번까지 오늘 8개의 장치를 드리고 8주를 사용을 하실 건데요. 이 8주 동안에 주된 이동이 앞니 깊이 물리는 게 조금씩 덜 물리도록 만드는 이동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해보시겠습니까? 11번 장치 끼워 보겠습니다. 항상 장치가 치아에 딱 밀착하도록 끼우시는 거는 평소에 잘 사용하시니까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세트는 총 28개 장치니까 이번에 18번까지 쓰고 나면 아마 10개 정도의 장치가 남거든요.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10개 다 드릴 수도 있고요. 상태에 따라서는 5개나 6개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상태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승윤님은 작년 어떤 3월에 내원을 하셔서 교정치료를 시작을 하셨고요. 첫 치료 계획은 45개의 장치를 사용을 해서 소구치료 발치하고 교정치료가 진행되는 식으로 치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45개의 장치라고 하면 1주당 장치를 하나당 계산하면 되니까 1년이 약간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교정 치료 기간은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린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이승유 씨 두 번째 장치는 총 28개의 장치가 제작되어 나와 있고요. 28개의 장치를 다 사용을 하면 저는 또 다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정 다 끝나고 나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못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멋진 스튜디오에 가서 여러 컷의 사진을 찍어서 카톡 프로필을 매일 바꾸는 거. 다른 거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있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밝은 미소로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이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일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수줍음이 많은 14살 소년인 수환이는 교정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입안 공간 부족으로 발치후 교정을 진행해야 해서 아직 많은 과정이 수환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치과를 가게 되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가 아무래도 삐뚤하게 나서 치석도 많이 끼고 얘는 아무래도 교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권유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겠다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이가 자리를 잡을 때 교정해야 되겠다고 막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명 교정 장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사용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애가 교정하는데 더 편할 것 같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환이의 교정 계획을 위해 클린 체크를 확인하고 다음 장치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클린 체크는 치료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바탕으로 치아에 부착될 어태치먼트의 각도와 방향을 조절해 치아의 이동 경로를 설정하고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최종 교정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자, 수환이는 전형적인 공간 부족, 그러니까 심한 덧니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치아 맹출이 조금 늦어서 약간 어떤 치아의 발육이 늦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1월에 처음 내원을 했지만 그때 시작을 하지 못하고 몇 개월 조금 더 기다려서 지금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수환이는 입모습이나 얼굴 모습에 있어서는 크게 고칠 부분은 없지만 덧니가 너무 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의 입모습을 유지하고 덧니를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구치를 발치하고 하는 발치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곧 치아를 발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환이는 오늘 이제 장치 들어가기 전에 전에 설명했는데 어태치먼트라는 걸 먼저 붙일 거예요. 아이고 시구야. 자, 이렇게 총 4번을 붙이는 거예요, 수환아. 자, 됐어. 일단 한쪽은 다 붙였거든. 자, 수환이는 심한 덧니로 인해서 교정 치료를 시작을 했잖아요. 교정 치료할 때 덧니가 심하지 않으면 이를 안 뽑고도 교정을 하는데 수환이는 이를 뽑아야 될 정도로 덧니가 심했기 때문에 이를 4개를 뽑았어요. 그죠? 첫 번째 장치는 저희가 8개가 나갑니다. 장치 하나당 1주씩 사용하기 때문에 약 2달간 장치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자, 8개, 8번까지 가면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상태에서 치료가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8번 장치까지 가면 아마 이 정도 상태까지 올 거예요. 많이 안 움직였죠. 위에 송곳니 요만큼 내려왔고요. 그런데 9번 장치에서 오면 여기도 장치를 어태치먼트라는 걸 하나 붙일 거예요. 뭔가 볼록볼록한 게 생겼죠. 그죠? 이게 어태치먼트예요. 그냥 무심히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측에서 봤을 때 여기 붙은 건 아예 잘 안 보인다. 그죠? 정면에서 보면 안 돼요. 옆에서 봐야 보여요. 약간 볼록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제부터는 장치를 어떻게 얼마나 잘 사용을 할 것인가,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잘 붙었어. 어태치먼트 잘 붙었으니까 첫 번째 장치를 넣어 볼 거예요. 장치는 가장 중요한 게 치아에 장치가 밀착하게 써줘야 돼. 대충 턱 걸치고 있으면 치료가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장치를 낄 때는 이렇게 낀 다음에 있잖아. 다시 한 번 더 치아 쪽으로 장치를 꼭꼭 한번 눌러줘야 되고, 응? 그거하고도 부족해서 요 사이에 뭐를 넣어서 스펀지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막 씹을 수 있는 거, 실리콘 같은 걸 줘. 그것도 막 씹어서 치아에 딱 붙이게끔 써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첫 번째 장치는 수환이는 8개를 줄 거예요. 장치 하나당 1주씩 쓰면서 8주 후에 한번 봅시다. 알겠지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환이는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소구치 발치 치료로 진단을 내렸고요. 소구치를 발치하고 오늘 투명 교정 장치가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투명 교정 장치 1차 계획에 따르면 53개의 장치를 다 사용을 하면 치료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항상 치료 계획대로 치료가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장치의 첫 번째 세트를 다 사용하고 두 번째 세트도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환이는 한 1년 몇 개월에서 2년 사이에 어떤 치료 계획을 가지고 치료가 진행되면 가지런하고 예쁜 치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정하기 전에는 양치할 때 많이 치석 같은 게 끼니까 양치하기도 불편하고 분명히 양치를 제대로 했는데도 치석이 있어가지고 양치 안 했다라는 의심을 좀 받긴 해서 웃을 때 이빨이 가지런하지 않아서 좀 보기 그랬었는데 교정이 다 되면 이빨이 이제 가지런하니까 편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교정장치는 그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원하는 조금 더 심리적인 교정장치, 조금 더 편한 교정장치를 위해 투명 교정장치가 탄생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투명 교정장치를 이용을 해서 발치 교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많고 지금 인터넷 SNS상에서도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투명 교정장치로 발치 교정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명 교정장치를 이용한 발치 교정은 투명 교정장치에 발을 담그고 경험을 했던 몇몇 의사들만이 지금은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조금 더 문헌으로 이렇게 보고가 된다면 앞으로 2, 3년 혹은 길게는 3, 4년 후에는 모든 교정의사가 발치 교정을 투명 교정장치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열로 인한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치료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당장 큰 불편함이 없어 계속해서 미루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지속되면 여러 가지 구강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올바른 치료로 환한 미소와 치아 건강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